4대 보험. 이 4대 보험은 정말로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보험이 4개잖아요. 이 4개 보험이 각각 가입 조건도 다르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복잡한데, 근데 이게 이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도 부과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한 가지 소득만 있을 수도 있지만 2가지, 3가지, 4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 보험료가 적용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대 보험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거, 제가 표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대 보험료가 궁금하실 때는 이 표만 찾아서 보시면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 4대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필요하시면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4대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먼저 어떤 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종합소득세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득의 종류, 8가지 소득의 종류를 먼저 볼게요. 이 중에서 4대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요? 정답은 요겁니다.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그러니까 직장인하고 사업자들은 이 4대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근데 직장인들은 굳이 이 4대 보험료를 잘 알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급 줄 때 알아서 이 4대 보험료를 다 떼서 주잖아요. 근데 이 4대 보험료를 떼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업자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이 직원의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그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를 하고 그거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라면, 특히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자라면 이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소득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업소득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근로소득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4대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득의 형태에 따라서 4대 보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정확하게 바로 잡고 넘어갈게요. 제가 4대 보험은 이 8가지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건강보험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이 뒤에서 이제 직장가입이랑 지역가입을 말씀을 드릴 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요소를 보면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을 캡처해 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4대 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죠. 여기 내용이 좀 많은데 일단은 4대 보험 요율은 요거예요. 2020년 현재 4대 보험료율은 요거고요. 4대 보험은 뭔지 아시죠? 국민연금 이게 9%고 건강보험이 6.67%인데 그 밑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의 10.25%입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68%예요. 요거는 항상 건강보험에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강보험료율은 요 2개를 더한 7.35%죠. 그리고 고용보험이 1.85%, 산재보험이 0.99%라고 돼 있는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지금 여기 고용보험료율 1.85%는 상시근로자 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율이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율 0.99%는 음식점업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2020년 현재의 4대 보험료율은 19.19%가 나오죠. 자, 근데 이 보험료가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에 다르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사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근로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사업자의 보험료율은 요렇게 됩니다. 일단 사업자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만 내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가입을 안 합니다. 요즘에는 사업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게 해주긴 하는데 일단은 그 내용은 빼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율은 요걸 다 합치면 16.35%. 그래서 사업자는 내가 번 돈의 16.35%를 이 4대 보험료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업자의 4대 보험료율이 16.35%라 그랬는데 사실은 사업자도 직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보험료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하면 사업자의 4대 보험료율은 요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직원의 보험료도 일단은 요거예요. 직원의 보험료율도 요건데, 근데 직원의 4대 보험료는 직원이 다 내질 않죠. 여기 보시듯이 직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직원이 내고 직원의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자가 내야 돼요. 저는 이것도 참 왜 이런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차라리 급여를 좀 더 주고 직원의 보험료는 직원이 다 내게 하면 될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사업자하고 직원이 각각 이렇게 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자랑 직원이 반씩 낸다고 하는데 거의 반이 맞아요.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반씩 내는 게 맞죠. 근데 고용보험은 이제 사업자가 조금 더 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다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내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8.98%. 참고로 이거는 모든 사업장에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그 직원이 내야 되는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주는 월급의 8.98%를 계산해서 원천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의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9%라고 하면 대충 18만 원 정도를 떼고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업자가 내줘야 되는 보험료. 이게 지금 10%가 넘죠.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면 사업자는 20만 원을 넘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월급을 220만 원을 주라 그러고 이 4대 보험료를 직원이 다 내게 하면 될 텐데 왜 제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지 진짜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월급 200만 원이면 아까 월급 줄 때 직원한테 18만 원을 뗐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거 10%한 20만 원 정도를 더해서 한 38만 원 정도가 내는 거죠. 이걸 내는 거예요. 사실 4대 보험은 세금처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 아니고 이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을 시켜줘요. 근데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 가입을 시켜주면 매달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월급을 200만 원으로 신고하면 이제 38만 원짜리 고지서가 매월 날라오는 거죠. 자, 근데 이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일단 고용보험료율 1.05%는 상시근로자 수 150 미만인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율이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율 0.99%는 음식점업의 경우고 이제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각각의 보험료를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 관련 내용은 제가 밑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4대 보험이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자, 제가 이렇게 소득의 유형별로 그 4대 보험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가입 조건도 다 다르고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지금 산재보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재보험은 되게 간단해요. 산재보험은 일단 사업자는 가입을 하지 않고요.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 와서 1시간만 일하고 가도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산재보험은 이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공단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근데 그러면 사업자가 보험 처리를 잘 안 해주려 그러겠죠. 그래서 영세한 사업자, 정확하게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할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위로 돌아와서 이 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OX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예요. 이 중에서 일단 소득이 있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데 이 중에서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거는 이제 직장근로자겠죠. 직장근로자의 4대 보험법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이 4대 보험법에서 직장근로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소득세법에서는 직장근로자를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4대 보험법에서는 똑같은 용어를 써요. 일용근로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예, 기준은 1개월이에요. 그 소득세법의 3개월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 중에서 일단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되냐? 일단 일용근로자는 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 해요.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 한다. 근데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는 가입이 필수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이라 그랬죠. 그래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 네, 정리되죠? 자, 그 다음에 상용근로자는 어떻게 되냐? 일단 상용근로자는 4대 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각 보험마다 가입이 제외되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써놨죠? 여기 보시면 한 달에 8일 미만으로 근무하고 그리고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가입이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 이어가지고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부업으로 주말에 식당에 점심시간에만 일을 했다 그러면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이 한 달에 한 8일 정도 되니까 8일 이상 일하는 건데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만 일했다 그러면 48시간 일한 거니까 이런 사람은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8일 이상 일하는 거니까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 보면은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 보수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거의 같은 개념인데 공단별로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요. 근데 이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 보수 요거는 그냥 월급이다. 정확하게는 월급은 아니고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눠서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월급 이외에 상여금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다른 소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보험 요율을 막 써놨는데 이거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고 보험 요율은 앞에서 정리해드린 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글씨를 보면 65세 이상은 가입 제외입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또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이제 가입을 제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로기간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면 처음에 근로계약을 해야 되고 그때 근로기간을 명시를 해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기간에 제한이 없이 근로계약을 해버리면 영원히 근로계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고가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참 현실적이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원을 채용할 때는 원칙은 근로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근로기간에 따라서 이런 4대 보험의 가입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직원의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사업자의 4대 보험료를 볼게요. 사업자는 일단 아까 제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가입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희망을 하면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게 필요한 것 같진 않고 아무튼 사업자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모든 사업자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냐면 그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 기준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직원이 없는 사업자다 그러면 그 사업자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을 해요. 그리고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업자는 4대 보험을 다 가입하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만 가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직원이 있다 그러면 직장가입을 하는 거고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 그러면 지역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서 이제 직장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여기 보수월액, 소득월액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자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사업자는 사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보수월액, 소득월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나의 1년치 사업소득을 사업기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사업을 했으면
내 1년치 소득을 12로 나누면 그게 바로 내 보수월액, 소득월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에 건강보험은 7.35%, 그리고 국민연금은 9%를 내가 다 내는 거예요. 사업자는 누가 내주는 거 없죠. 내가 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건강보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정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기도 하고요. 적게 냈으면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갑자기 잘 되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폭탄 한번 두들겨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8월에 건강보험료 폭탄도 한번 두들겨 맞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요. 그리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정산은 하지 않고요. 이제 앞으로 이 새로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이 사업자의 월급 개념인 이 보수월액이나 소득월액이 내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 중에서 가장 높은 월급 있잖아요. 그 월급보다 낮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 회사의 직원 중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이상으로 내가 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것도 진짜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업자는 무조건 직원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뭐 왜 이런 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이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직원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의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소득의 9%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으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보험료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업자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이 되면 소득의 7.35%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원이 없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해요. 근데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있거든요. 제가 그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튼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이렇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냐. 일단 소득이 없으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죠. 근데 건강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일단은 지역가입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보험료가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빌딩 갖고 있고 이런 부자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월급 100만원, 월급 200만원 이렇게 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면 보험료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 일단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족 중에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죠. 여기에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이제 나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몇백억짜리 빌딩이 있다 그러면 그냥 뭐 빌딩 관리하는 법인 회사를 하나 차린 다음에 내가 여기에 월급 100만원, 200만원으로 직장가입을 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다 내 밑에 피부양자로 넣으면 보험료가 거의 안 나오죠. 요거는 실제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예전에 이제 썼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득의 유형별로 4대 보험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직장이 여러 개인 경우, 지금 직장근로라고 해놨는데 뭐 2개든 3개든 4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여러 개인 경우에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돼요. 근데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어요. 월소득 503만 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를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양쪽 직장에서의 월급의 합이 503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그 양쪽 직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똑같은데요. 건강보험료는 그 월 상한액이 굉장히 커요. 지금 여기 9,961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달 상한액이 뭐 거의 1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뭐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각 직장의 그 소득 비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월급이 많은 쪽에서만 내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아까 무조건 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양쪽에서 다 내면 됩니다. 자, 직장이 여러 개일 때 이 4대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 근데 개인 사업자는 직원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직원이 있는 경우를 보면요, 이때는 방금 본 직장근로랑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사업장에도 직장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건강
건강보험은 뭐 직장 여러 개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도 내 사업장에 직장 가입이 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거니까 직장에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4대 보험료를 회사에서만 내면 돼요. 내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료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자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가입을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이제 원래 지역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회사에서 직장가입이 돼 있으니까 지역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보험료를 회사에서만 내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지금 근로 외의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이게 재작년까지는 7,200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 3,400만 원이 됐고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없으면 일단 4대 보험료는 따로 안 나온다. 근데 내 사업장의 소득이 1년에 3,4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만 따로 내면 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금 4가지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료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적지 않은 양이긴 하지만 사실 사업을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제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사업에 필요한 세금, 회계, 노무, 인터넷 마케팅 뭐 요 정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세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세금 파트에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세금은 뭐 거의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뭐 좀 이상하거나 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카페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보면서 이렇게 아는 건 답변해드리고 또 모르는 건 같이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이제 공부해 가면서 같이 재밌게 사업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는 사실 세금이 아니고 매출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직 매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분들은 뭐 이런 세금 문제 같은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을지에 많이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인터넷 마케팅을 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아직 매출이 충분히 안 나오는 분들은 무조건 그 인터넷 마케팅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금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적지 않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